숨 쉴 틈 없는 지하철, 빵빵대는 경적 소리, 분주하고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다고 느껴본 적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여유롭고 한적한 농촌으로 떠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처럼 직접 재배한 배추로 배출국을 끓여 먹고 지붕에 매달아뒀던 곶감을 먹는 여유로운 귀농의 삶을 상상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 그 상상을 현실로 이뤄낸 청년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귀농의 삶. 그 삶은 상상했던 대로 여유롭고 영화 같을까요? 우리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귀농을 선택한 청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괴산군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삼면이 통창으로 돼 있어 자연과의 경계가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아농 하우스입니다. 모아농 하우스는 바람에 풀들이 사랑대는 소리를 들으며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상에서도 농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농촌과 농업을 테마로 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거나 도시에서 농부가 아닌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농부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또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 일명 라이프 파머들을 모아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농부의 삶과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아농 하우스는 괴산으로 귀농한 청년 농부 6명이 모여 결성한 그룹 모아농의 주 활동 공간인데요. 이 6명의 청년들은 내려온 시기도 도시에서 하던 일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농산물로만 이해되던 농부의 진정한 멋과 가치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뭐든 하자, 모아는 농부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룹 모아농을 만들었습니다. 모아농은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농라이프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디자인하는 그룹이에요. 농라이프가 굳이 내가 정말 농업 경영체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내가 농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농부가 땅을 사랑으로 돌보듯 내 삶을 사랑으로 돌보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거나 아니면 환경을 사랑으로 돌보거나 그렇게 그런 사랑과 돌봄의 감정을 실천하고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농라이프를 실천하는 라이프 농부다, 라이프 파머들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디자인해주고 경험을 제공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아농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이곳, 모두의 밭입니다. 자연이 순환하는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었다는 지연 씨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한테만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고 자연이랑 함께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회사여서 그렇게 약속을 정해놔서 그러면 사람 눈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작물들끼리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친구들의 조합을 찾자 해서 공부한 게 동반 작물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농사 방법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익숙치 않은데 이 작물하고 이 작물하고 같이 심으면은 엄청 좋은 효과가 나서 뭐 비료도 필요 없고 뭐 농약도 필요 없고 그런 그 화학 작용들을 서로 주고받는 작물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서로 자라야 되는 친구들끼리 지금 심어준 건데 이렇게 바질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글동글한 게. 이 토마토가 노지에서 절대 못 키워요. 원래는 수분에 약해서 비를 많이 맞거나 물이 조금 많으면은 바로 썩거나 죽거나 바이러스가 걸려요. 그래서 토마토는 100% 다 하우스 농사예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4년째 여기에서 노지에서 짓는데 병이 한 번도 안 걸리는 게 이유가 얘가 바질이랑 상생작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바질이 물 먹는 하마라서 엄청나게 수분을 가져가요. 그래서 토마토랑 서로 밸런스가 잘 맞는 거예요. 근데 토마토를 병들게 하는 그 벌레나 그런 친구들이 싫어하는 게 또 바질 향이라서
병도 쫓아주고 벌레도 쫓아주는데 서로 이제 향기가 진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향기로 또 경쟁을 하는 거야. 내 향이 묻히면 안 되니까 토마토도 토마토 향을 올리고 바질도 바질 향을 끌어올려서 둘이 엄청 향기가 세져요. 각자 씹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키우면 우리 입장에선 맛도 좋아지고 병도 안 걸고. 요즘에 바질이랑 토마토랑 같이 먹는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근데 얘네가 특이하게 같이 자라면 건강한 애들끼리 맛도 좋아요. 생각보다. 양배추들은 워낙에 땅 기운을 많이 가져가는 애들이라 비트를 심어줘서 비트가 유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잔불이나 잎에 많아서 이 친구들랑 같이 심어주면 땅이 비옥해져가지고 양배추들이 알이 크게 잘 맺히고, 양배추가 또 얘가 매운맛이 나니까 양배추 사이에 비트를 심어주면, 우리는 이렇게 다 그냥 자연에서 키우잖아요. 자연재배로. 고라니가 엄청 좋아요. 얘가 달콤해서. 근데 다 뽑아 먹어야 되는데 얘가 이 정원에까지 내려온 발자국이 있는데 이거 발견을 못해. 요 매운 향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직접 재배를 하시면서 알게 된 정보. 공부를 하고, 공부를 바탕으로. 근데 대부분 외국에서 많이 자료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괴산의 추운 중부지방에서 적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똑같은 식물은 아닌데 같은 종의 식물을 그렇게 했을 때도 효과가 있는가? 그런 거를 막 3년, 4년간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작년에 완성형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딸기를 저렇게 타임어브랑 같이 길러주면 얘가 딸기 향을 미친 듯이 맛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얘네는 향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우와. 모든 채소들은 네. 자기의 향기를 주고받아서 얘도 이렇게 향기로워지고 쟤도 맛있어지고 이러는 거야. 지연 씨는 벌써 모아농을 4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연 씨는 모아농의 대표이기 전 귀농 9년차의 청년 농부인데요. 귀농하기 전 조경 관련 국책연구원으로 일했던 지연 씨는 결혼 후 1년이 되던 해 남편과 함께 괴산군으로 내려와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밥 한 끼를 같이 못 먹는 게 되게 슬펐고, 매일 야근이었고 매일 주말 출근이었으니까 조경 쪽이 좀 그래요. 프로젝트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남편이랑 맨날 하던 얘기가 10년만 우리가 참자, 10년 뒤에는 우리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정원이 있고 이런 데서 행복하게 살자, 막 그런 얘기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네, 내가 5년 뒤가 없을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이 들면서 없을지도 모르는 10년을 위해서 내가 오늘이 불행한 삶을 참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내일이 당연한 게 아니게 되는 걸 깨달아 버렸고, 그러면 내가 오늘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나에게 불확실한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오늘이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삶이어야겠고,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쉼이 있으면 좋겠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그런 삶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농부 말고는 그렇게 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린 농부가 되자 하면서 그때부터 귀농을 마음먹었지만 농사와 관련된 지식은 거의 없었던 지연 씨. 그런 지연 씨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성공적으로 표고버섯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공부와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우린 모아둔 돈이 없었어가지고 공부를 길게 했으니까 내려갔을 때 빨리 벌리는 거를 해야겠네. 우리가 조금 짓더라도 좀 고소득이 나는 게 뭘까? 투여금이 이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투자금이 바로 내려가자마자 한 달 만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작물이 뭘까 하다 찾은 게 이제 표고버섯이었어요. 가락시장 그 작물 가면은 수익 그 돈이 다 적혀 있어요. 엑셀표에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나온 표고버섯 그 물량이랑 가격을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낮게 나온 때에 10% 아래로다가
가격을 잡고 우리는 벌면 요 정도밖에 못 벌 거야. 우리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1년에 요거밖에 못 버네? 그러면 우리 바로 알바해야겠다. 내려오기 전에 학원 선생 자리부터 구했어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투잡을 뛴 거죠. 낮에는 아침 저녁은 농장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학원 가서 일하고. 그래서 농사는 어떤 교육을 받았던 게 아니라 주스 2병씩 사들고 농장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표고버섯 농사 지시는 선생님들 다 찾아가서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농사를 이제 표고버섯 하려고 왔다. 다 이사 왔다. 그래서 가르쳐 달라. 표고 농사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못 버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근데 돌아갈 데가 없다. 나는 전셋집도 다 빼고 왔다. 막 이러니까는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잘 가르쳐 주셨죠. 모든 사람과 경쟁을 반복하는 삶을 살던 서울과는 다르게 농사를 하는 현재의 지연 씨는 옆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상추? 합니다 오늘. 각오하셔야 돼요. 먼저 1번은 고구마. 지난 18일은 커뮤니티 활동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모두의 밭을 함께 재배하고 재배한 작물로 요리를 해먹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웁니다. 5세부터 65세까지 심지어 강아지까지 이 모임에 참여하는 진기한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모두의 밭에서 고구마 심기와 토마토 겨순 제거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고구마 어떻게 심냐면요. 그냥 이런 줄기를 드릴 거예요. 줄기를 하나씩 드리면은 이렇게 꼬챙이가 있어요. 그럼 꼬챙이로 얘를 요렇게 우리가 둑을 지금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게 막 그냥 꽂는 거예요. 그냥 줄기를 땅에 꽂고 말아요. 그래도 얘는 삽니다. 고구마는 간격이 넓으면 그만큼 크게 커요. 그래서 고구마가 커지면 안에 심지가 생겨서 아주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심을 거예요. 토마토랑 고추 뭐를 해줄 거냐면 우리 작년에 한 건데 순을 쳐줄 거예요. 순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겨드랑이 털처럼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이렇게 메인 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메인 잎들이 메인 줄기에서 희한하게 요 잎 메인 줄기와 이파리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줄기가 올라와서 또 이렇게 이파리가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순쳐주는 거 한다. 그리고 아들들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애벌레 잡는 거다 오늘. 오케이? 애벌레를 잡아서 우리 양배추를 지켜야 한다. 달팽이도 잡을 수 있어. 근데 달팽이는 없더라. 내가 어제 봤거든. 배추, 흰나비, 애벌레, 초록색만 잡으면 되는데 아주 얘네가 얼마나 잘 숨어 있는지 잘 발견해야 돼. 배운 건 실제로 해봐야겠죠. 모두의 밭으로 나와 토마토 겨순 제거부터 해봅니다. 얘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얘도 있거든요, 지금. 공줄기에서 쭉 올라가다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두 개 다 따주시면 돼요. 네. 아까 얘기했죠. 교수는 잘 따진다. 근데 안 따지면 잘못 딴 거다. 안따 지금 본 줄기를 찢으려고 하는 거다. 지금 보여요?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짝 돌리면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톱. 수술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 할머니가 요만큼만 있는데 약간 그리고 간격은 진짜 적당이다. 지연 씨, 또 어디론가 바삐 가는데요. 큰 속풀이 하나를 들고 와 상추를 뜯어 담습니다. 근데 상추가 몇 종 정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다섯 종류? 5에서 6종류? 어느새 소쿠리 가득 상추가 담겼습니다. 상추
상추는 왜 심는 거예요? 이거는 요리하세요. 지연 씨가 열심히 딴 상추는 오늘의 새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매콤하지? 매콤. 모두의 밭에서 직접 따온 상추가 들어간 새콤달콤한 비빔국수와 상추 5종과 함께 먹을 지연 씨만의 특별한 된장 소스도 완성됐습니다. 표고버섯 오일이 들어간 밥과 민트잎을 넣어 시원함을 더한 수박 화채까지 아주 풍족한 식사가 될 것 같은데요. 가지고 해봤어요. 그래서 밥에 아주 조금씩 얹어서 상추마다 다 다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가지고 다 이렇게 종류별로 놨거든요. 이렇게 배려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각오를 많이 다져야 되는 거. 밭일을 마치고 먹는 새참은 그 어느 때보다 만납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그릇을 싹싹 비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모여 농촌 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은 지연 씨에게 값진 시간입니다. 지연 씨는 귀농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지만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내려올 때 8년 전에 그때 이제 귀농했던 친구들 한 10팀 정도 있었는데 저랑 다른 친구네 부부 2팀 살아남고 다 갔어요. 근데 농부는 특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관계가 되게 많은 직업이에요.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을 싫어하는 뭐 개인주의가 조금 강하다거나 그건 성향 차이인 것 같고 하나는 성향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는 정말 생각 없이 내려와서 전략이나 계획이 없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래서 내가 벌 장목이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는데 그거에 내가 몇 월에 얼마가 투여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전 작업으로는 내가 얼마를 써야 될지 밭을 정돈하고 뭐 그래서 토목 공사를 하고 왜냐면 물길이나 물이 고이지 않게 하거나 이제 뭐 뭔가 이 농사에 맞게 땅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밭들도. 그럼 그런 거 토목공사 비용 들어가. 만약에 우리처럼 하우스 가꾸면 전기 들어가. 지하수 들어. 지하수 안 넣으면 수도 끌어와.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도 이해가 없는 채 내려왔더니 남는 게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진짜 전혀 안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금은 부족하죠. 없는 돈에서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움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이나 그런 자금액에 대한 어려움을 100% 계속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라면 그 일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게 되고 정말 내 직업이 되고 내 사업이 되려면 조금의 첫 번째 스타트할 수 있게 하는 뭐 마중물 정도의 정부 지원이나 뭐 지자체 지원이 있으면은 너무 땡큐인 거고 그걸 잘 활용해서 내가 나를 빨리 디벨롭 시키고 빨리 나에게 맞는 전략들을 내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면서 구축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냐는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제 기준 어려움 없었어요. 그거가 어려우면은 자기 사업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냥 회사 다녀야 돼. 남이 주는 월급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연 씨의 조언처럼 실제 귀농은 마냥 상상하고 꿈꿨던 영화 속 삶 같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실패를 맛본 청년 귀농인들도 많은 만큼 귀농을 하기 위해선 지연 씨의 조언대로 농업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귀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다음 달 6월부터 부자되는 치유농장 창업이라는 치유농업과 화훼 재배 기술에 대한 청년 대상 교육이 열립니다. 실제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박민근 교수를 만나 교육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 귀농인을 위한 특별한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실습 농장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60%는 귀농을 목적으로 입학을 하고 30%는 귀농 전 검토해보는 목적으로, 나머지 10%는 귀농을 알아보는 목적으로 입학을 합니다. 대학생들도 방학 기간에 농협, 농촌진흥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입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으로 3년간 매년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하고 후계농 육성사업 비용 대출로 최대 5억 원, 고정금리 1.5%로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입니다. 여기에 농지 임대,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치유농장 창업, 화훼기술 습득, 스마트팜 기술, 노하우를 배우고 온라인 마케팅 세팅과 활용으로 귀농 창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육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촌과 농업 분야를 처음 접하는 청년 귀농인들에게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거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로 스마트 농산업계에 진입하여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부와는 다르게 이런 장점이 있다, 혹은 뭐 유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농사는 기운도 있어야 되고 힘도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야 되고, 특히 요즘 농업은 농부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옛날에 농사만 지면은 살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소비자도 응대해야 되고, 내가 디자인도 해야 되고, 브랜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 너무 종합적인 역할을 원하더라고요, 농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청년들이 조금 자기가 더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만의 농업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농산물 컨셉을 잡으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젊고 힘 좋고 아이디어 좋다라는 게 유리한 점. 나머지는 뭐 신기하다 생각해요, 스스로도. 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 했었는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때론 지치기도 하고 빡치기도 하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한데, 근데 결국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냥 내 나이 또래 우리만큼, 그리고 누군가에게 응원받고 누가 가치 있다고 말을 해주고, 근데 그 가치 있는 게 내가 진짜 뭐 졸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들이었고, 나에게 만족감도 있고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 그냥 내가 계속 연구원을 했다면 이런 감정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대해서 그냥 그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후회한 적은 당연히 없고 내 삶을 잘 경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저를 되게 멋있게 생각합니다. 칭찬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연히 상상만 했던 귀농 청년들의 일상. 단지 농사만 짓는 삶이 아닌 청년만의 새롭고 개성 있는 방식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고도 다양한 삶의 길을 마주하게 될 청년들. 도시에만 머무르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줄 때 보다 큰 화분을 준비하고 적절한 비료를 뿌려주고 흙을 적셔주어야 하는 것처럼, 어딘가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의 굳은 결심과 탄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큰 밭을 준비하고 흙도 잘 골라내 자연에서 새로운 삶을 경작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